새가 죽어갈 땐 그 울음소리가 참 애초롭고 사람이 죽어갈 땐 그 남기는 말이 참으로 선하다. 여러분 진짜 묵직하지 않나요? 평생을 학문과 수양에 바친 공자의 수제자, 증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병상에서 남긴 마지막 숨결 같은 말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모든 가식이 떨어져 나간 그 자리에 과연 우리는 어떤 진짜 모습을 남기게 될까요? 이 질문과 함께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 주제, 바로 동양 철학의 정수죠. 논어, 그중에서도 제8편 태백입니다. 수천 년 전의 기록이지만 개인의 품격을 높이는 법부터 진정한 리더십의 조건까지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고민해봐야 할 아주 예리한 질문들이 담겨 있거든요.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지혜의 바닷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시죠. 오늘 다룰 핵심 내용들입니다. 태백이라는 인물이 보여준 압도적인 덕부터 시작해서 예를 통한 조화, 증자의 인생 철학, 선비가 견디어야 할 무거운 짐,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초월한 리더십까지 개인의 수양에서 천하를 다스리는 통치술로 이어지는 이 거대한 흐름을 지금부터 빠르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태백의 의미. 부제가 지극하여 드러나지 않는 덕이죠. 이 태백이라는 인물은요, 마음만 먹으면 천하의 왕자리를 쥐을 수 있었는데도 그걸 아주 은밀하게 양보해버립니다. 백성들이 칭찬할 단어조차 찾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숨긴 거죠. 진짜 덕이란 남에게 과시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걸 몸소 보여준 겁니다. 두 번째 주제, 예를 통한 조화입니다. 우리는 보통 좋은 성향이나 좋은 의도는 무조건 다 좋다고 믿잖아요. 그런데 공자의 통찰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에티켓이라는 안전 필터를 거치지 않은 선의는 오히려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공식을 한번 뜯어볼까요? 아무리 사람이 공손해도 예가 빠져 있으면 서로 피곤하고 수고스러운 헛수고가 되어버립니다. 신중함도 예가 없으면 그냥 잔뜩 위축된 두려움에 불과하고요. 특히 용감함, 방향을 잃은 용감함은 폭력으로 변질되기 십상이죠. 그리고 정직함, 여과 없는 정직함은 타인을 마구 찌르는 잔인함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사실 이거 요즘 소셜미디어의 악플들 떠올려보면 완전 뼈 때리는 통찰 아닌가요? 좋은 성향이 세상과 건강하게 소통하려면 반드시 이 예라는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증자의 인생 철학입니다. 평생을 살얼음판 밟듯이 극도로 조심하며 자기를 관리해온 증자가 눈을 감기 직전 제자들에게 진정한 자기관리의 끝판왕이 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증자는 진짜 군자라면 이 세 가지 행동 원칙을 완전히 내재화해야 한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첫째, 몸을 움직일 때 난폭함과 거만함을 철저하게 빼버려라. 둘째, 표정을 항상 올바르게 유지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줘라. 셋째, 입 밖으로 내뱉는 말에 논리적 어긋남이 없게 해라. 철학이라는 게 그냥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는 고상한 개념이 아니라 내 몸짓, 표정, 말투 하나하나에 완벽하게 스며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증자가 자기 친구 이야기를 하나 꺼내거든요. 실력이 그렇게 뛰어난데도 부족한 사람한테 가서 조언을 구하고 아는 게 엄청나게 많으면서도 모르는 사람에게 묻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 심지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절대 핏대 세우며 다투지 않았대요. 여러분, 진정한 강함이란 힘으로 남을 억누르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이 문장 속에 담긴 깊은 겸손과 절제력, 이게 진짜 강함이라는 걸 우리는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주제입니다. 선비의 무거운 짐. 훌륭한 내면을 가꾸는 일, 이게 당시 지식인들에게는 한가로운 취미생활 같은 게 아니었거든요. 정말 뼈를 깎는 막중한 의무이자 아주 길고 무거운 평생의 여정이었습니다. 이 질문 한번 같이 곱씹어 보실래요? 어짐을 임무로 삼으니 어찌 무겁지 않겠는가? 인류애, 사랑, 이 인을 내 삶의 절대적인 책임으로 어깨에 짊어지고 숨을 딱 거두는 그 순간에야 비로소 끝이 나는 길. 고대 철학자들이 삶을 대하던 그 지독한 비장함과 엄청난 헌신이 고스란히 느껴지시나요? 그럼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나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은 어떨까요? 공자는 아주 명확한 3단계 성장 로드맵을 줍니다. 1단계, 시를 통해서 내 내면의 감주성과 선한 의지를 확 일깨워냅니다. 2단계, 예의를 통해서 사회 속에서 바르게 행동하는 기준을 단단하게 세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가 놀랍게도 음악이에요. 음악을 통해 내면과 외면의 완벽한 밸런스를 맞추면서 마침내 인격을 완성한다는 겁니다. 예술과 규범이 만나 완전한 인간이 되는 참 아름다운 과정이죠. 여기 숫자 3이 보이시죠?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3년 동안 학문을 닦으면서 관직이나 연봉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는 참으로 어렵다. 요즘으로 치면 한 3년 동안 주식창도 안 보고 이직 생각도 안 하고 오직 순수하게 자기 개발에만 몰두하는 거랑 비슷할까요? 눈앞의 이익이나 출세를 아예 생각하지 않고 배움 그 자체에 빠져드는 게 얼마나 고독하고 가치 있는 인내의 시간인지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빡세게 자신을 갈고 닦은 선비는 세상과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공자는 아주 쿨하고 명쾌한 기준을 줍니다. 시스템이 정상적이고 도덕이 살아 숨쉬는 나라라면 거기서 능력을 발휘 못해 가난한 건 개인의 진짜 큰 수치예요. 반대로 부정부패가 판치고 정의가 무너진 비정상적인 나라에서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다? 그건 악과 타협했다는 완벽한 증거니까 뼈저리게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언제 세상에 나서고 언제 숨죽여야 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윤리지침서죠.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파트, 시대를 초월한 리더십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개인의 수양이 스케일을 확 키워서 천하를 다스리는 통치술이 되면 과연 어떤 모습일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공자는 전설 속의 성군들,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을 입이 닳도록 침청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들은 천하를 다 가졌으면서도 그 엄청난 권력 앞에서도 자기 사리사욕이나 개인적인 집착을 단 한 줌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분들에게 권력은 오직 백성을 섬기기 위한 도구였지 내 에고를 채우기 위한 화려한 왕관이 절대 아니었던 겁니다. 자, 숫자 10. 무왕이 천하를 평정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무왕이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에겐 나라를 기가 막히게 다스릴 10명의 탁월한 신하가 있었다고 했거든요. 위대한 리더십이란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독불장군식 영웅주의가 아니라 진짜 뛰어난 인재를 알아보고 그들을 딱 맞는 자리에 기용할 줄 아는 포용력이라는 걸 증명하는 셈이죠. 무왕의 아버지인 주나라 문왕의 이야기는 한술 더 뜹니다. 당시 문왕은 이미 천하의 3분의 1을 쥐고 있을 만큼 막강한 파워가 있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기존 왕조인 은나라를 당장이라도 엎어버릴 수 있었죠. 근데 어떻게 했냐고요? 자기 힘을 과시하지 않고 오히려 남은 3분의 1을 가진 은나라를 끝까지 신하로서 섬겼습니다. 공자는 이 미친 듯한 절제력과 겸손함을 보고 지극한 덕의 최고봉이라고 극찬했어요. 막강한 힘이 있는데도 그걸 함부로 휘두르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힘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소름 돋는 분이 바로 우임금입니다. 공자가 난 우임금한테는 티끌만한 비판거리도 찾을 수 없다고 완벽 선언을 해버리거든요. 이유를 한번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는 빚에는 낡은 집에 살면서 형편없는 밥을 먹었어요. 근데 공적인 영역인 제사에는 최고급 예복을 입고 온갖 정성을 다 바쳤고요. 무엇보다 백성들 먹고 사는 문제, 그 농경 수로 만드는 데에 자기 모든 뼈와 살을 갈아 넣었습니다. 리더의 철저한 개인적 희생이 어떻게 백성을 위한 공적 헌신으로 쫙 이어지는지 완벽하게 보여주는 롤모델이죠. 자, 수천 년 전 태백편의 지혜를 뚫고 나와서 이제 다시 현대의 우리 삶으로 돌아와 볼까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치열하게 쫓아가는 부와 성공, 그리고 타이틀, 그거 과연 어떤 세상 위에 세워져 있나요? 공자가 말한 그 올바른 도가 제대로 작동하는 정의로운 결과입니까? 아니면 도가 무너진 세상에서 어떻게든 얻어낸 어쩌면 부끄러울 수도 있는 훈장인가요? 이 오래된 텍스트가 오늘 여러분의 거울이 되길 바라면서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답을 꼭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